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요번에 미션 드렸던 내용, 최근 급등 나오는 종목들로 해서, 이제, 조정이 나올 때, 11 이평선에 닿는 걸로 해서 이제 매수 포인트 잡고, 이제 공략을 하는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쉽게 말해서 11 이평선 눌린 기법이라고 뭐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우리 이제 톡방에 계신 분들이 한번 따라 해보면서 실제로 느낀 점에 대해서 이제 10점 만점에 얼마를 줄 수 있을지 점수로 한번 평가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실질적으로 뭐 여기 이제 종목 공유를 계속해서 꾸준히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꾸준히 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분들이 올려주시는 종목들로 하여금 이제 같이 보면서 좀 이제 느낀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느낀 점들을 한번 쭉 써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요거는 사실 점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점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내가 기준을 잡고 해보니까, 그러니까 개념으로 아는 것과 실전에서 어, 얼마나 내가 개념을 아는 것만큼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해 보자라는 차원에 대해서 한번 이제 좀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심플한 기법에 대한 영상을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자, 이제 요번에 이제 약속대로 이제 두 번째 미션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쉽게 좀 사실 이야기하면은 이제 두 번째 미션이라기보다는 두 번째 기법이라고 말하는 게 더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미션, 즉 첫 번째 기법 같은 경우는 11이평선에 대한 눌림자리 공략이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11선에 대한 눌림자리를 공략하기 위해서 이것을 발동하기 위한 조건이 뭐였어요? 최근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로 하여금 11이평선을 깨지 않고 그 눌림자리에 오는 것들을 공략하자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런 기법처럼 이제 지금 설명드릴 두 번째 기법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기준선이라는 게 있고요. 이제 기준선에 대해서 발동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카톡방에서 같이 좀 종목들에 대한 선정을 해보면서 같이 함께 공략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은 첫 번째로 들었던 미션에 대해서 기준선은 일단 이거는 좀 이해하기 쉽게 메모장에다 좀 쓰면서 할게요. 서식 글꼴 좀 보기 좋게 키운 다음에 첫 번째 기법 같은 경우는 기준선이 뭐였어요? 11 이평선이었죠. 11 이동평균선에 대한 매수 자리였어요. 그죠? 이게 이제 기준선이었는데, 요번에 설명드릴 두 번째 기법의 경우는 기준선이 뭐냐면은 좀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기준선이라기보다는 기준선을 뭘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려봐야 할 텐데, 거래량이 터진 캔들로 잡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기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11이동 평균선을 이제 지지와 저항의 개념으로 잡고 갔잖아요. 이 지지와 저항의 개념이 이제 크게 나눠보면은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이 크게 두 갈래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하나는 이제 움직이는 지지와 저항선에 대한 개념, 이 첫 번째 기법이죠. 11이평선이 여기에 대한 부분이고, 고정되어 있는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뭐 최대 주주의 평단이라던가 아니면은 의미 있는 가격의 매물대라던가, 예를 들어 뭐 1000원에서 빠지게 되면 999원, 998원 이런 식 빠지게 되는데, 올라가게 되면은 플러스 5원에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1000원에 대해서 의미 있는 가격, 기준 가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이는 지지와 저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된 지지와 저항의 개념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두 번째 기법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기법이 이제 움직이는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이었다면은, 두 번째 기법은 고정된 지지와 저항에 대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고정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기준을 어디로 잡을 거냐면은 거래량이 터진 캔들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예시를 들어보면은, 보통 캔들이 이렇게 해서 나오죠. 요런 이제 캔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기준선을 잡을 거는 몇 개를 잡을 거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에 두 개, 아래 두 개를 잡게 될 거예요. 그래서 총 9개의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이 생기는데, 이 선들을 가지고, 요 선들을 가지고 어떻게 공략을 해 나가냐면은,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 배운 게 있죠. 지지선에 대해서 이게 기준선이 있는데, 그 기준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으면 뭐예요? 매수 포인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기준선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으면 뭐예요? 올라왔을 때 매도 포인트로 접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선을 잡게 되는 건데, 지금 요번에는 이런 기준선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총 9개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마다 단타 개념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아니면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특정 기준선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모든 기준선에 대해서 다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기준선에 대해서만 공략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법 요번에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거래량이 터진 캔들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거는 세력이죠. 세력이라는 게 뭐예요? 주가를 움직이는 수급 주체인데, 주가를 움직이는 수급 주체가 지금 거래량이 터진 캔들에 다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터진 캔들에 의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의미 있는 가격대들이 이제 지지와 저항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돼요.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자, 거래량이 터진 캔들이 어제 터진 게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아니면은 한 5년 전에 터진 거래량이, 지금 이게 5년 전에 터졌고 이게 어제 터졌다고 계산할게요. 그래서 캔들이 여기서 생기고 여기서 생겼는데, 기준선을 뭘로 잡아야 될까요? 당연히 최근에 생긴 캔들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야겠죠. 왜? 너무 오래돼 버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주식을 갖고 있을 투자들이 얼마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투자들은 단기적인 성향보다는 장기적인 장투 개념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하루하루 등락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좀 기업 가치적인 측면으로 들고 가는 경우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터진 캔들을 찾을 때는 최근 이 캔들을 기준으로 이제 유통기한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유통기한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또 한번 드릴 텐데, 자, 일단 이게 기본 개념이고,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좀 실전에 도입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기준을 이제 최근 거래량이 터진 캔들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일단 오늘자 급등주들 중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기준을 잡을 만한 캔들이 거래량이 터진 것들인데, 지금 보면은 후보가 될 수 있는 게 요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여기 다섯 번째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기준이 명확해야 그만큼 기법에 대해서 좀 더 정확도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캔들과 이 캔들이 비슷한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은 어느 선에 지지와 저항의 개념을 도입할지 이게 상당히 난해해진다라는 겁니다. 캔들 하나만 가지고 공략을 하는데도 기준선이 몇 개가 생기냐면 9개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까지 대입하게 되면은 총 18개의 기준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너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래량이 유난히 많이 터진 종목들을 찾아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보면 유라테크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대입해 볼 만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대입을 먼저 좀 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자, 거래량이 터진 캔들을 가지고 기준선을 잡을 건데 어떻게 잡냐. 일단 첫 번째로 몸통에 대해서 중간에 대한 부분을 기준선을 잡습니다. 이 몸통에 대한 중간선, 이거는 제가 이전 유튜브 영상 캔들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그 기본 개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해하셨다면은 이게 왜 기준선이 되는지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보통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제 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 많이 주어지냐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윗꼬리에서 거래를 하는 사람보다 몸통에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몸통에서 거래를 했다는 말은 즉 오늘 하루 평단을 보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평균 단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거래한 사람, 여기서 거래한 사람, 여기서 거래한 사람 많겠죠. 그거를 주식수를 다 더해서 나누게 되면은 오늘 하루 중간값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값이 보통 대부분은 몸통에 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캔들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준선을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화하기 위해서 기법화하기 위해서 이제 몸통의 중간으로 잡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이제 기준선을 잡아야 될 게 9개 중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8개를 대입을 해야 되는데 8개를 어디다 대입하냐. 첫 번째로 몸통에 대한 고점과 몸통에 대한 저점 구간이 돼요. 즉 시가와 종가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총 캔들에 대한 고가와 저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보시면은 시가 구간과 저가 구간에 대해서 지금 기준선이 겹치는 구간이라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하나로 표현을 해서 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보여드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캔들 기준선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기준선 4개를 그려볼 거예요. 근데 그 기준선 4개를 어떻게 그리냐면은 하나는 이제 캔들 몸통에 대해서 캔들에 대한 몸통의 크기만큼 여기에 대해서 이만큼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래도 마찬가지로 캔들에 대한 몸통 크기만큼 아래로 와서 여기만큼 늘어나게 돼서 여기 기준선이 하나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몸통의 크기가 아니라 캔들 전체의 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위에 하나 아래 하나 그어주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공략을 해야 될 기준선이 총 9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선을 좀 그어서 보면은 이제 몸통의 아래만큼의 선을 하나 긋고 몸통의 위쪽으로 가서 여기에 대해서 선을 하나 긋고요. 그리고 몸통의 아래만큼 내려와서 여기에 선을 긋는 건데 이거 이제 지금 저가가 여기까지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일단 요거는 보류를 하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캔들이 전체 몸통의 그냥 2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배 개념까지 올라와서 여기에 기준선 하나 그어 놓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총 이제 9개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선을 잡고 공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주가가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은 이 기준선에 대해서 가격이 위에 있다면은 매수 포인트를 잡고, 그리고 반대로 이 기준선에 대해서 가격이 아래에 있다면은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고 공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략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좀 몇 개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좀 예시를 들어볼 만한 게 있는지. 한프나 신규 상장준 제외하고, 자, KPS 같은 경우 볼게요. 최근 급등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일단 첫 번째로 기준선이 될 캔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이 될 캔들을 찾아보면은 아무래도 이 캔들이 되겠죠. 가장 거래량이 많이 터진 캔들을 기준으로 잡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법화할 기준선들을 그어줍니다. 첫 번째로 몸통 중심에 대해서 중심선 하나를 긋고, 그 다음에 몸통의 위와 아래에 대해서, 그리고 캔들 전체 위, 아래. 근데 아래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시가와 종가가 겹쳐 있기 때문에 나오는 캔들 기준선은 총 4개가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몸통의 크기만큼 아래로 내려와서 선을 하나 그어주고, 몸통의 크기만큼 위로 가서 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그리고 몸통이 아니라 캔들 전체에 대한 크기만큼 다시 확대를 해서 캔들 전체에 대한 크기만큼 아래 내려와서 선을 하나 그어주고요. 마찬가지로 이 캔들의 전체 크기만큼 똑같이 위로 올려줘 가지고 이렇게 올려줘서 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매매할 선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 기준선을 잡고 이후에 주가가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은 이 9개에 대한 기준선에서 매수, 매도 공방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최근 흐름부터 좀 살펴보면은, 자, 이 캔들로 시작이 되는 거죠. 거래량이 터진 캔들로 해서 시작이 되는데, 이 캔들로 시작해서 보면은 일단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이 캔들 안에서 나오면서 공방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공방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서 공방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공방이 일어나고, 공방이 일어난다는 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포지션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이후에도 계속 보면은 거래량이 터진 캔들 시점 이후에 이제 매수 매도 포인트들이 나오는 시점들이 이제 이 구간에서 계속 특징적인 움직임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기법을 공략할 수 있는 거래량이 터진 캔들에 대해서 공략하는 기법을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날짜로 KPS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 종목 더 봐보도록 할까요? 좀 어려울 것 같으면은, 자, 오늘 급등 났던 투비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자, 거래량이 터진 캔들 의미를 둬야 되는데 지금 의미를 둘 만한 게 이제 다 비스무리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의미를 좀 두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좀 돌려보면은 과거에 좀 의미를 둘 만한 캔들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왔죠.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엄청나게 크게
크게 올라온 종목이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기준선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캔들 몸통의 중간 부분에 기준선 하나 놨고, 그 다음 캔들에 대해 시가와 저가, 그리고 고가와 종가 구간에 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투비소프트도 시가 구간과 종가 구간이 겹치다 보니까 기준선이 일단 4개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 작업을 할 게 뭐예요? 캔들 몸통에 대한 크기만큼 아래로 한 칸 내려서 기준선 만들어주고, 캔들 몸통에 대한 크기만큼 위로 올려서 기준선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캔들에 대한 몸통의 크기만큼 내려와서 기준선을 만들어 주고요. 반대로 캔들 몸통에 대한 크기만큼 위로 올라와서 기준선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매매할 지지와 저항 구간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후의 흐름들을 보면은 거래량이 터진 캔들 이후에 이제 공방이 나오는데, 공방이 나오는 구간들을 보면 어때요? 실제로 이 기준선에서 매수와 매도 타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좀 더 확대를 해보면은 이거죠. 예를 들어서 기준을 잡았는데 이 기준선이 어디예요? 기준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으면 매수 자리잖아요. 그럼 매수 자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후에 올라왔는데 그 다음 기준선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으면 이게 이제 매도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9개에 대한 기준선을 가지고 내가 어느 구간에 매수 타점을 잡을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더 이제 응용을 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부 다 해서 맥점 자리를 다 잡아나갈 수도 있고, 매일 단타기 관점의 개념으로 대입을 한다면은, 혹은 이제 이런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이런 좀 의미 있는 매물대를 그어놓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구간은 맥점을 잡아서 공략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략을 할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요번에 설명드리는 거래량이 터진 캔들에 대한 공략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넘어와서 설명 드려보면은, 결론, 네, 첫 번째 기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근데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인데 움직이는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이었죠. 근데 요번에 소개드린 두 번째 기법은 똑같은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인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멈춰져 있는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움직이는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으로 이평선을 들었고요. 멈춰져 있는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매물대를 뭘로 잡았냐면은 이 거래량이 터진 캔들 하나를 가지고 기준선을 잡았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릴 거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뭐가 있을지 한번 찾아보고 같이 공략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종목을 따져본다면은 유라테크가 요번에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급등 나오면서 이제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매수와 매도 공략 잡아보면서 공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일단 지금은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도 좋지만은, 아니면은 과거에 지금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뭐가 있는지, 이제 그런 종목들이 보인다면은 카톡방에 한번 올려주시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복습하면서 실질적으로 내 것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 꼭 보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당장 한번 차트 돌려보면서
이 기법에 맞는 종목, 과거에 이렇게 나왔던 흐름들이 뭐가 있는지, 실제로 대입해 볼 만한 종목이 어떤 게 있었을지 한번 찾아보고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 같은 경우는 첫 번째보다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는데, 좀 설명은 길었지만, 막 실질적으로 해보면은 별거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처음 미션과 크게 다를 거 없고요. 예, 요거까지 무난하게 따라올 수 있다면은 그 이후에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자, 세 번째 기법도 간단하게 좀 힌트를 드려보자면은, 요번에 이제 우리 톡방에서 이제 거래량 터진 종목들 말고 나는 거래량 터지기 이전에 들어가는 것들을 되게 선호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다음 세 번째 기법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없는 캔들에 대해서 이제 공략하는 기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요번에 두 번째 미션 드렸던 두 번째 기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마스터 해보고 넘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